여러분, 가끔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일들이 있죠?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다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그림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야당 대표의 단식 투쟁, 그리고 갑자기 국경을 넘어간 드론, 이 복잡하게 얽힌 대한민국의 상황, 지금부터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보겠습니다. 단식 투쟁, 갑자기 북한으로 날아간 드론, 나라가 정말 시끄럽죠? 대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혼란의 배후, 그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지 오늘 그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2026년 1월 제1야당 대표가 국회 앞에서 단식에 들어갑니다. 이 일로 전국이 순식간에 그냥 꽁꽁 얼어붙어 버렸죠. 그가 내건 요구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쌍특검을 받으라는 거였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국민의힘 요구는 이거였어요. 통일교랑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특검하자. 그런데 민주당이 여기서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오케이 콜, 대신 신천지도 같이 합시다. 이렇게 맞불을 놓으면서 판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신천지라는 키워드가 우리가 오늘 파헤칠 첫 번째 거대 스캔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이죠. 바로 이 신천지 의혹부터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니네도 문제 있잖아 하는 식의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니에요. 한 종교단체가, 그것도 아주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엄청난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천지, 아마 다들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2020년에 코로나19가 막 터졌을 때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정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논란이 굉장히 많은 종교단체죠. 자, 이 의혹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때는 2020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코로나 방역 때문에 신천지를 아주 강하게 압박했죠. 그런데 반대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천지 압수수색을 막아줬다는 의혹이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다음 해부터 신천지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활동이 대선은 물론이고 그 이후 총선까지 쭉 이어졌다는 게 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당원으로 가입한 신도 수가 무려 5만 명 이상일 거라는 증언이 나왔거든요. 5만 명이요, 여러분. 5만 명이면요, 선거 하나를 그냥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정말 놀랍죠? 아니, 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한 전직 간부의 증언이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이유는 딱 하나, 보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압수수색 2번이나 막아준 윤석열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다. 아주 직설적이죠. 그리고 이 작전이 얼마나 치밀했냐면 필라테스 동호회라는 위장 이름까지 썼다고 합니다. 위에서 몇 명 가입시켜라 하고 할당량이 떨어지면요, 만약 못 채우잖아요? 그럼 오리걸음 같은 가혹행위까지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매달 당빈했다는 증거로 통장 내역까지 캡처해서 보고하게 했답니다. 정말 군대식으로 움직인 거죠. 자, 이렇게 국내에서는 종교 스캔들로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바로 그 시각, 다른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쩌면 더 심각할 수도 있는 위기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국가 안보 문제예요. 이제 무대를 국경 최전방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 드론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먼저 안 게 아니고요. 바로 북한의 발표 때문이었어요. 1월 10일 북한 매체에서 갑자기 충격적인 발표를 하나 합니다. 이 발표 하나에 남한 전체가 발칵 뒤집혔죠.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남쪽에서 보낸 정체불명의 드론을 우리가 격추했다. 이 한마디가 모든 조사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남쪽에서 보냈다고? 누가? 이 드론을 대체 누가 보냈나? 이걸 밝히는 과정이 진짜 한편의 추리소설 같아요. 맨 처음에는 우리 군이 우린 절대 아니다 라고 공식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민간인이 방송에 나와서 사실 그거 제가 보냈습니다 하고 자수를 합니다. 이걸로 끝나는가 싶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자수한 사람이랑 처음부터 의심받던 사람이랑 한통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꼬리를 계속 따라가 보니까 글쎄요, 그 끝이 이전 정부 대통령실을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관계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아는 사이 정도가 아닙니다. 처음 의심받았던 사람이랑 내가 했다고 나선 사람이랑요, 대학교 선후배,
이전 정부 대통령실에서 같이 일한 동료, 심지어 지금은 같은 드론 회사 대표랑 이사. 이건 뭐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딱 들어맞죠?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집니다. 그럼 이 민간인들이 무슨 돈으로 드론을 사서 날렸을까요? 그 자금 출처가 바로 이전 정부의 국방정보사령부, 우리가 흔히 정보사라고 부르는 곳에서 나왔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이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건 그냥 민간인의 돌출 행동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배후에 있었을 수 있다는 거대한 의혹으로 버지는 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개의 큰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신천지 스캔들, 또 하나는 의문의 드론 사건. 어떠세요? 이 두 사건이 그냥 우연히 동시에 터진 전혀 별개의 일들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이루는 퍼즐 조각들일까요? 이제 그 점들을 한번 연결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신천지 스캔들과 이 무단 드론 사건은요, 따로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는 두 개의 다른 가지처럼 깊은 곳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사들을 한번 보세요. 신천지, 통일교, 드론 사건, 심지어는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까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루는 2차 종합특검까지 떴어요. 말 그대로 나라 전체가 거대한 수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은요, 겉보기엔 다 다른 사건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전 정부 시절에 있었던 수많은 의혹들, 그 의혹들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 바로 이 거대한 흐름의 일부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겠죠. 이 엄청난 폭풍이 과연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고 갈까요? 앞으로 우리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의미를 짚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선거 개입 의혹 때문에 흔들리는 민주주의. 둘째, 허가도 없이 국경을 넘나든 드론 때문에 위협받는 국가 안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험대에 오른 법치주의. 이 세 가지가 모두 위태로운 상황인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지난 정부가 잘못했다는 식의 정치 싸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공정한 선거, 튼튼한 국가 안보, 흔들리지 않는 사법 시스템.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집을 바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둥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기둥들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지금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혹독한 진실 찾기의 시간을 거쳐서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청산하고 더 건강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 속에서 계속 과거의 유령에 발목 잡히게 될까요? 그 미래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할 역사의 한 페이지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 중입니다.